요리를 전공했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시각? 저는 그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아토믹스 팀에서 우리는 라이터스라는 회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계약서가 180장인가?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무슨 프로젝트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디자이너의 대화로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디스코스 채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함을 벗어나 새로운 디자인 씬을 구축하고 있는 디자이너 한 분을 초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좋은 공간이란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일상과 기억과 느낌까지 담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세한 일을 글 쓰듯이 아주 매력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라이터스의 김영래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어땠어요? 멋지신데요. 정리된 톤으로 쫙 나오시는 게 전문가 같았습니다. 조금 진행하면 더 잘할 거예요. 우리 5년 전, 6년 전이 첫 만남이었죠. 2019년 프레임이 뽑은 올해 신인 디자이너. 그때 소장님 뵀을 때 굉장히 남달랐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상감이었어요. 가장 많이 드는 생각,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사고가 저랑 너무 비슷해요. 맞닿아 있는 구석이 너무 많아서 통하고 있다라고 나 혼자 믿고 있는지. 저는 무엇보다 소장님이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들 볼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창작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친해지고 싶었죠. 시작은 이렇게 훈훈하게. 오늘은 라이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같은 고민을 또 해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단서 정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요리를 전공했다면서요? 근데 갑자기 디자인, 그것도 공간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재료를 어떻게 다루고 무엇을 창작하느냐 이 과정을 되게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요리를 공부하다 보니 창의력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선배 요리사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생각하지? 저 지식은 어떻게 다 알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들고 자연스럽게 창의력에 대한 탐구를 했던 것 같아요. 창의력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군요. 당시에 제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매주 들어오는 잡지를 태그를 붙여야 돼요. 보안 태그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디자인 서적, 그 다음에 광고, 브랜딩, 그래픽, 공간, 인테리어 이걸 비틀어서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그 시각? 저는 그게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남들보다 다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어쩌면 레스토랑, 좀 더 넓게는 호스피탈리티 서비스가 들어가는 공간을 만드는 전문가? 이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름의 생존 전략을 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공간 디자이너. 어때요? 요리와 디자인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요리도 결국에는 그 시간 안에 특성한 재료와 지역 안에서 나오는 산물들을 가지고 이 재료를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가공해서 뭐와 합쳐졌을 때 뭐가 나오느냐 이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결국에 인그레디언트, 레시피, 그 다음에 DC가 나오는 건데 인테리어도 사실 재료와 공간의 제약과 도시와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벌어질지에 대한 레시피를 짜고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공간은 조금 더 긴 시간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향유하는 거고 사고의 과정은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차 때 설립을 하게 됐죠? 제가 정확히 30에 네.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 회사를 6년을 다녔단 말이죠. 졸업을 하고 해외 경험도 하고 했지만 아직 난 세상을 잘 몰라. 더 능력 있는 설계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 더 큰 회사에서 설계도 해보고 유명한 회사에도 가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한 5년은 더 일해야겠더라고요. 근데 5년 뒤면은 35, 36 근데 30에 창업을 하는 거랑 35에 창업을 하는 거랑 시작점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시작점은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난 새로운 브랜드니까. 그렇죠. 그럼 뭐가 우선이냐 라고 생각해 보니까 30에 내 브랜드를 시작해서 그때 그 에너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왜냐면 누구나 처음은 힘겨우니까 절대 요행은 있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확신이 섰고 그러면 나는 내년에 독립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처음 프로젝트가 레스토랑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그 프로젝트가 뭐였죠? 첫 번째 진행한 프로젝트가 옥동식이었어요. 네. 합정에 위치한 국밥집인데 저에게는 창업 첫 프로젝트가 됐었죠. 뭔가 노포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더 강한 음식이잖아요. 그때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나가셨어요? 옥동식
셰프님은 이제 저의 선배였고 그 선배님을 주축으로 장담구구 이런 동아리 활동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독립할 때 그분도 독립을 하신 거예요. 동네야, 나 이번에 돼지곰탕을 만들 거야. 돼지곰탕이라는 건 원래 없는 말이야.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죠.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였고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재산이 됐고 제가 라이터스를 시작할 수 있는 큰 기반이 됐죠.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공간의 영향이 얼마나 그 성공을 만들었는지. 디자인 자체가 이 옥동식의 성공적인 행보에 몇 퍼센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좋은 또 하나의 컨텐츠를 옥동식에 더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처음에 이제 곰탕을 끓이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는 아직 업장이 오픈하기 전이니까 주변에 지인 통해서 주방을 빌리셔서 시연회를 하신 거예요. 가서 먹어보려고 신나서 갔는데 셰프님이 곰탕을 토렴을 하는 모습을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그 동작과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힘, 그 다음에 음식을 대하는 그 자세, 이거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거 보는 게 또 하나의 음식의 가치를 올려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원래는 국밥집이 늘 그렇듯 2인석, 4인석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고 김치통 놓여져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바꿔보고 싶다. 그래서 셰프스 카운터 방식으로 손님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고 셰프님이 그 중앙에 서서 뒷모습으로 음식을 당신을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설득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될까? 왜냐면 국밥은 빨리 먹고 빨리 나가는 음식이고 회전율을 위해서는 손님들이 떨어져서 먹는 게 편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그 방식은 사람들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지만 셰프님의 모습이 컨텐츠화 되는 거는 이 사업에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고 그렇게 레이아웃을 결정하고 공간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파트너의 목적에 부합되는 현실 인식과 해석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심을 굉장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가졌네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도 어떤 이야기로 어떤 가치관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를 한 1년 정도 고민하고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년간 진짜 작은 자취방에서 이제 벽에 맨날 글 써서 붙이면서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내가 진짜 믿는 건 뭐지? 이거를 계속 되묻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의 방향과 갖춰야 되는 역량과 이런 것들이 도출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플랜이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가 세팅이 되고 기준을 마련해주는 수환이가 그런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설명만 잠깐 해주면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스와니에는 오픈할 당시에 이 파인다이닝 씬이 좀 작았어요. 한국에 미슐랭도 들어오기 전이었고요. 뉴욕에서 자기 커리어를 쌓던 이준 셰프가 한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처음 선보이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셰프스 카운터라고 하는 이 바 형식의 다이닝을 하겠다는 거예요. 수아니에는 한국에 있는 레스토랑이긴 하지만 프렌치 테크닉이라든지 좀 더 웨스터나이즈드 된 퀴진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주방을 바라보면서 바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고객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고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앉아서 모든 손님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근데 그 방향에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사들이 정말 분주하게 프로페셔널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서버들이 오고 가면서 식사하시는 분들과 계속 컨택이 생기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는 그 모습들이 연극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의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극장을 디자인할 때 생각해 볼 법한 레이아웃을 이 공간에 도입해보자 라는 생각에 입구로 들어가는 곳은 아주 어둡고 들어가면은 스크린 있고 내 자석들이 있고 이런 것처럼 다이닝 공간에 들어가면은 공연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기분. 동시에 이제 퇴장하면서도 긴 어두운 통로를 지나서 나올 수 있게 레이아웃적으로 시도를 제일 많이 해봤고요. 다행히도 좋은 반응을 얻어서 그 당시에 한국에도 이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이 생겼구나 라는 반응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계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내가 디자이너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러브콜을 받았을 때 그 사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때 어찌 보면 제가 그동안 회사 운영하면서 가장 큰 희열을 느낀 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락커펠러 센터에서 본인들의 부지를 전반적으로 리뉴얼하고 싶어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도록 1층 아이스링크가 있는 그 1층 공간 전체를 하나의 F&B,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F&B 공간으로 구성을 하고자 했고 그때 아마 5개, 6개 팀들을 그들이 섭외를 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토믹스 팀이었고 아토믹스 팀에서 프로젝트 운영 주체인 티시맨스파이어라는 회사에서 후보지를 줬대요. 디자이너들, 유명한 회사들, 아브로코 이런 뉴욕에서 유명한 회사를 줬는데 아토믹스 팀에서 우리는 라이터스라는 회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너네가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 해서 화상 미팅을 저희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컨셉 프레젠테이션을 가볍게 했고 그들이 이제 너네 일을 할 줄 알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지 계약을 체결해줘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디자인을 하는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어떤 역량과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도 호텔 프로젝트를 참여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환경은 익숙했어요. 그런 환경이 낯설진 않았지만 규모가 다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큰 중압감을 얻었냐면 처음에 계약서가 날라왔는데 계약서가 180장인가? 영문으로 된 영어로 빼곡한 그 계약서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보는데 무서운 거예요.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뭐 좀만 잘못하면 큰일 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이 계약서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있겠구나. 디자이너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계약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조금은 부담감을 내려놓고 참여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설계 과정은 사실 똑같았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운 건 그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이메일로 시공사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 수정 요청합니다. 이런 것들 논의하고 싶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파트에서 책임을 가진 사람이 여기 부분에서 이런 치수 변화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걸 띄워요. 그러면은 그 확인자들에게 알람이 와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그 알람을 받은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오케이를 해야 그리고 의견을 달아야 최종적인 컨펌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돼 있고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스템화되니까 그냥 내 차례에 내 의견을 정확하게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된 것 같아요. 그 성장의 단계에서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게 존재할 텐데 또 이 라펠 프로젝트는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어떤 스텝을 만들어내게 했는지 그 티슈맨스파이어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에게 발주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저희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고 그 과정을 제대로 밟아왔고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는 그 자부심. 매주 화상 미팅을 했는데 그걸 1년 8개월을 했어요.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얘기할 거리도 많았고 기간도 오래 걸렸고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무슨 프로젝트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부심.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받았던 순간 한 번은 이제 현장에 감리보러 막판에 아마 오픈하기 한 3, 4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마감을 한창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른 회사들도 많고 미국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들 많은데 일은 라이터스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저한테 넌 오피셜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건 뭐 둘째치고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희열이 기억에 오래 남고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어떤 거예요? 이제 회사 시작한 지 이제 9년 차거든요. 실패란 없어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함께 하는 작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5명인 작은 스튜디오지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은 사실 한 개인의 어떤 경험과 통찰을 바탕으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담당하는 디자이너들이 그런 것들을 꺼내려고 하고 디렉터들이 그거에 더 힘을 실어주고 젊은 디자이너들이 자기 생각들을 더 디벨롭하려면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와 어떤 리딩을 해야 되는지 최근 한 1년간은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업을 꿈꾸는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를 찾는데 가장 큰 정성을 들여라 라는 거 정말 세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걸 토대로 나만의 뭔가를 만들 수 있을까 관심을 10만 가지는 사람과 늘 80, 90 이상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역량은 너무 차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로서의 삶의 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앞으로 갈 일이 더 많이 남아있죠. 어떤 계획, 비전, 플랜이 있는지. 라이터스를 8년간 그리고 9년간 사업을 이어오면서 든 생각은 그동안은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었고 내 능력을 누군가 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취했던 것 같은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큼 능력을 갖췄고 이만큼 성장을 했는데 기회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거야? 새로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세상에는 그래서 올해 말부터는 해외 시장을 두드려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터스는 앞으로 뉴욕과 서울 두 군데의 스튜디오를 지닌 회사로서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대단한 계획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내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 게 어쩌면 첫 번째 적극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라이터스가 뉴욕에 존재한다라는 그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젝트의 수준, 그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환경, 또 이야기하지 못한 굉장한 노력, 그 고민의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만의 어떤 그런 역량이 진정성 있는 전략가란 듯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감사한 말인데요. 네. 과정의 여정이 또 이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의 한 부분이라도 조금은 달래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마무리로 제가 듣게 되네요. 그동안 디톡스 컨텐츠 보면서 네. 두 분이 얘기 나누시는 주제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도 저 수다에 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 얘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소장님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네, 오늘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디자이너의 대화로 각자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들을 그런 계기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씬을 만들어 나가는 디자이너들과 더 깊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상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톡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